이제 많은 돌아갈 수 없는 삶이, 새로운 삶이 이제 인간에게 나타난 거죠. 이제 불을 사용해서 음식을 익혀 먹으니까 이제 소화가 쉽게 되고 또 영양도 쉽게 많이 이제 접하게 되니까 이제 인간의 활동을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이제 머리로 영양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뇌 용량이 커지고 등등 많은 어떤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게 이제 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철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BC 한 900년 전, 8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이제 쇠를 사용해가지고 인류에서 이제 생활에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이 쇠를 사용하면서부터 사람은 굉장히 크게 중심축이 그 이전에는 이제 청동기 이전, 석기시대 이전에는 인간의 힘이 뭐 한 5쯤이었다면 철을 사용하면서부터는 인간의 힘이 한 100, 500까지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농기구를 활용해서 인재 생산물이 늘어나고 또 이제 이 무기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뭐 영토를 넓히기도 하고 등등 철을 사용하면서부터 사람들의 삶이 확 달라졌고 그 시기에 한 기원전 한 500년 전부터 해서 각 문명 발생지마다 이제 철학자들이 막 나타납니다. 중국에서는 공자가 나타나고 저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나타나고 인도에서는 뭐 석가 뭐 이런 식으로 이 철학자들이 나타나서 인류의 문명을 이제 주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철을 발견하고 난 그 시기 한 BC 500년 전을 또 초기 시대, 기축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뒤로 이제 한참 와가지고 한 1800년도를 지나면서 이제 인류가 굉장히 큰 어떤 또 차례 전기를 말을 하는데 그게 전기기관, 즉 산업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인간에게 어떤 걸 줬냐면요. 사람이 그 이전까지는 자기 힘을 쓰든지 또는 뭐 기껏 해봐야 뭐 동물의 힘을 사용하든지 뭐 했는데 이제 산업혁명이 지나면서부터 사람이 이제 기계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제 사람이 자기 스스로 힘을 벗어나서 기계를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 산업혁명도 뭐 1차, 2차, 3차, 4차 막 나누죠. 뭐 전기, 전기, 그다음에 인터넷, 뭐 지금은 뭐 AI까지 뭐 여러 가지 어떤 1차 산업, 2차 산업 나누기도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추구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변화하고 또 변화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지금 건강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사람에게 좋다는 것을 아는 단계. 즉 아스피린만 하더라도 한 기원전 한 1500년 전, 한 1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막 씹어 먹었더니 열이 내려가더라. 버드나무를 사람이 씹어 먹었더니 열이 내리고 진통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천명이가 씹어 먹었어요. 그러다가 뭐 이게 씹어 먹으니까 굉장히 뭐 역하고 쓰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에 끓여 먹었죠. 차로 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안에 있는 성분을 뭐 추출하기도 하고 정지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건강식품들이 조금씩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야 이제 그러지 말고 좀 배합도 해보자. 그래서 좋은 건강식품 A, B, C 이렇게 섞어서 배합하는 그러한 건강식품까지도 막 나왔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인기템에서 우리 이우성 박사님이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을 만듭니다. 뭐냐면 그 좋기는 아는데 그거를 먹어서 어쩌단 말인데 즉 얼만큼 먹어서 몸에 들어서 그것이 들어가갖고 제대로 활용되고 있냐 우리 몸에서 정확하게 그 좋다는 것을 우리 몸이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이우성 박사님이 생체 이용률이라는 개념을 건강식품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근데 모든 건강식품이 먹으면 우리 몸에 좋기는 하겠지. 하지만 어느 정도로 좋아지는지 어떻게 알아? 즉
좋은 건강식품이라도 우리 몸에 안에 들어와서, 즉 우리 몸에 피를 타고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피를 타고 돌아야지 곳곳에 좋은 영양분을 이렇게 들여다 줄 건데,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 박사님이 개념을 정리해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이전에 제가 하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딸이 기타를 잘 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조금 뭐 음악에 조금 소질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기타를 조금 배우게 했더니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쯤 되니까 조금 제가 봐도 조금 잘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콩쿠르라고 막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경연 대회에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가 보니까 우리의 기타 치는 거는 기타 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니까 우리 애는 뭐 앞을 보고 막 이렇게 쳐요. 근데 거기에 온 애들은 눈을 감고 치더라고요. 눈을 감고 치는데, 야, 이거 뭐 예술이라고 하는 거, 이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콩쿠르에 갔다 오고 나서, 야, 안 되겠다. 네가 기타 열심히 쳐서 성공하는 것은 이 키 작은 내가 달리기 잘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거. 달리기로 내가 성공할 수 없듯이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 또 다른 뭐 전공을 찾아왔는데, 근데 딸이 계속 취미로 기타를 열심히 쳐요. 지금도 뭐 낮이나 밤이나 시간이 되면 이제 기타를 쳐요. 그래서 이제 대학 다니다가 뭐 밴드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공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공연한 데 가보니까 이제 거기 이제 기타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드럼도 있고 뭐 베이스도 있고 뭐 전자기 뭐 이 키보드 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협연을 해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그런 대로 또 이 볼만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예술에도 단계가 있더라고요. 단계. 첫 번째 우리 애가 기타를 잘 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기타리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른 악기하고 협연을 해서 밴드를 결성해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면 자기가 기타만 쳐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악기의 종류도 잘 알아야 되고 뭔가 음을 전부 다 조율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한 밴드를 결성해서 뭔가 음악 활동을 하는 것을 뮤지션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자기만의 고유한 음악 영역을 만들어. 그래서 하나의 장르를 만들고 그것을 끌고 갈 때 비로소 영어로 그러한 사람들을 아티스트라고 한대요. 음악가, 예술가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요. 기타리스트에서 뮤지션 단계까지 가는 힘을, 에너지를 예를 들어 5라고 한다면 뮤지션에서 아티스트까지 가는 단계가 에너지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0.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타리스트에서 뮤지션까지 가는 단계의 에너지를 5라고 한다면 뮤지션에서 아티스트까지 가는 단계가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될까요? 95. 100. 예, 15 또. 95. 예, 또. 95. 예. 적어도 1000 이상 정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 같이 소통해야 되니까. 다른 악기도 알아야 되니까. 기타리스트, 뮤지션까지 가는 거는 이미 정해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되죠. 앞에서 길을 다 닦아놨거든요. 그래서 뮤지션까지 간 게는 열심히 보고 따라하면 끝까지 갑니다. 하지만 뮤지션에서 아티스트가 되려고 하면 그때 비로소 창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야 되고 남과 다른 자기만의 본질적인 것을 만들어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단계까지 갔을 때 아티스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게임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강식품의 단계로 저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추출하고 정제하고 또 좋은 물질들이 배합하는 단계는 다 나와 있습니다. 고시형 다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따라만 하면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만의 뭐는 없습니까? 차별성은 없는 거죠. 우리 인큐텐의 본질적인 건강식품의 핵심은 없게 되겠죠. 그러한 개념에서 우리 유승 박사님은 하나의 건강식품에서 장르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장르를 만들었죠? 예, 생체 이용률이라는 큰 장르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독하게 녹지 않는 극균열을 녹였습니다. 원래 효과가 높은 것, 약효가 높은 거는 독해서 잘 안 녹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식물이 자기 몸을 지키는 물질인데 그것이 비에 녹고 바람에 사라지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약효가 진한 거는 잘 안 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녹여야 우리 몸에 그걸 넣어야 우리 몸에서 비로소 이용하기 쉽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용을 통해서 생체 이용률이라는 개념을 우리 인큐텐에 들고 오신 분이 바로 이우성 박사님이십니다. 누구나 결과만 보면요 다 쉬워요. 왜? 다 해놓은 거니까. 하지만 그 지난한 과정 20년을 걸쳐서 그렇게 왜? 하나 뭐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금방 될 것 같아도 잘 안 됩니다. 무수히 많은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결과물이 얻어지는 거지 쉽게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쉽게 못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식품에 우리 이우성 박사님이 하나의 큰 축을 이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다른 데 보니까 슬슬 우리가 처음 쓴 단어가 생체 이용률인데 인큐텐이 제일 먼저 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슬슬 따라 써요. 맞아요. 좋죠 뭐. 파이가 커질 테니까. 일단은 서서히 쓰기 시작한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금방 쉽게 따라올 수 없습니다. 본질이니까. 본질. 우리를 남과 구분하고 다르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인큐텐을 사업하시게 되면 우리 가슴 속에 큰 자신감 하나가 있는 겁니다. 왜?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걸 우리는 가졌고 그리고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고 우리가 큰 하나의 축을 가졌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큐텐이 이 수용화하고 생체 이용률을 극대화한 이 극규민을 통해서 큰 시장을 열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가슴이 벅찹니다. 오늘 제가 우리 건강식품계의 예술가십니다. 제가 이우성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